그리고서는 보아치는 계획 중인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에 대한 이 소식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메랄드 시티처럼 솟아오르는 이 건물은 두바이에 있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인 부르즈 칼리파를 능가할 뿐만 아니라 그 높이를 2배로 늘릴 것입니다. 건설된다면 스카이마일 타워는 약 1600m에 이를 것입니다. 일본은 대부분의 세계가 존재조차 모르는 매우 첨단의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기존 발전소보다 10배 이상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초임계 지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활화산지대로 시추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5,000m 깊이의 해저 도시를 설계하고 있으며 달에 자기 부상 열차를 건설할 계획이고 인간형 공장 노동자를 만들며 세계에서 가장 첨단의 핵융합 원자로를 조용히 가동하고 있다. 이것은 먼 미래의 공상 과학 이야기가 아니다. 이들 프로젝트는 현재 연구, 설계 또는 초기 배치 단계에 있으며 이 모두가 왜 전 세계의 엔지니어들이 갑자기 일본에 매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화산 에너지 활용. 일본은 100개가 넘는 활성 화산이 있는 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해 있다. 수십 년간 이는 지진과 화산 폭발을 의미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즉, 거의 무한한 청정 에너지로 가는 길이다. 전통적인 지열 발전소는 지표면 아래 몇 킬로미터 깊이의 뜨거운 물을 이용한다. 일본의 다음 단계는 훨씬 더 깊다. 엔지니어들은 온도가 400도를 넘고 압력이 급상승하는 화산지대에 존재하는 초임계 유체를 목표로 시추 중이다. 이 이상한 상태에서 물은 액체이자 기체처럼 행동하며 막대한 에너지를 운반한다. 초임계 우물 하나는 일반 지열 우물보다 약 10배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몇 개의 깊은 굴착만으로도 도시 전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아이슬란드의 딥 드릴링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얻은 일본의 규슈와 도호쿠 지역 팀들은 이미 실험 우물을 운영하며 이 개념이 일본 지질에서도 작동함을 입증하고 있다. 장기적인 비전은 단순히 말하자면 매우 어렵지만 분명하다. 24시간 내내 배출 없이 화석 연료 없이 가동되는 화산에너지원 기반의 기저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일본이 성공하면 자연재해였던 화산을 영구적이고 제어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최초의 국가가 된다. 의도적으로 가라앉는 도시. 지상 토지가 가득 차자 일본은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미즈 주식회사의 오션 스파이럴은 지금까지 진지하게 연구된 가장 대담한 도시 개념 중 하나입니다. 표면에는 유리돔처럼 파도 위에 떠있는 구형의 블루가든이 있어 주택, 사무실, 공공공간을 담을 것입니다. 이 중심지에서 나선형 구조물이 5,000m가 넘는 깊은 바다 아래로 내려가 도시를 해저에 고정합니다. 이 수직 세계 안에는 최대 5,000명의 주민이 살고 일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깊은 바닷물과 얕은 바닷물 사이의 압력차를 특수 발전기를 통해 전기로 전환하여 얻습니다. 바이오리액터는 날씨나 경작지와 상관없이 통제된 조건에서 식량을 재배할 것입니다. 기저부에는 채굴 모듈이 해저의 광물 풍부한 퇴적층을 탐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션 스파이럴을 단지 개념 미술이라 치부했지만 시미즈는 도쿄대학과 함께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으며 정부 지원 연구기관과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심지어 회사는 2030년대에 건설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해수면 상승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논쟁하는 동안 일본은 바다 자체를 거주 가능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수직 메가시티와 스카이마일 타워. 일본의 땅은 한정되어 있지만 도시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응책은 단순히 더 높이 짓는 것뿐 아니라 전체 도시를 하늘로 쌓아 올리는 상상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제안 중 하나는 도쿄베이 스마트 시티라는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인 스카이마일 타워입니다. 이 메가 구조물은 높이가 약 1,700m에 달하도록 설계되어 부르즈 칼리파의 2배 이상 높습니다. 코어를 둘러싼 층층이 쌓인 이웃들이 약 5만 5천 명의 주민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문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일본은 지진이 가장 빈번한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높은 타워는 단순히 진동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진동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니켄세케이, 다이세이 같은 회사의 디자이너들은 바람에 갈대처럼 부드럽게 굽는 구조를 상상하며
제어된 유연성, 조율 질량 감소의 장치, 첨단 소재를 이용해 지진파를 흡수하도록 설계합니다. 또한 타워는 해수 담수화와 냉방, 농업, 상수도, 내부 인프라도 통합할 예정입니다. 이중세기 중반을 목표로 한 스카이 마일 타워는 아직 건설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디자인 작업은 실제로 진행 중이며 시뮬레이션도 공개되었습니다. 일본은 모든 해안 메가시티가 언젠가 직면할 질문에 조용히 답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이 올라오고 땅이 부족해질 때 성장을 멈출 것인지, 아니면 인류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규모로 수직 성장을 할 것인지 말입니다. 상온 초전도체 경쟁. LK99라는 물질을 둘러싼 전 세계적인 짧은 열풍 이후 대부분의 나라들은 물러서서 더 명확한 결과를 기다렸다. 일본은 다르게 움직였다. 상온 또는 그 근처에서 작동할 수 있는 차세대 초전도체 연구 프로그램을 가속화했다. JR 센트럴과 일본 과학기술청이 자금을 지원하는 팀들은 다층 니오뷴 티타늄 초전도 테이프를 개발하고 전기유체역학적 부상 개념을 탐구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거대한 극저온 냉각 시스템 없이도 전기를 저항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만약 성공한다면 자기 부상 열차는 거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도 선로 위에 떠 있을 수 있다. 한번 떠서 자기적으로 안정화되면 열차는 공기 저항을 극복하는 데에만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는 더 빠른 열차, 낮은 운영 비용, 그리고 근본적으로 더 효율적인 교통망을 의미한다. 이 연구 분야는 아직 실험 단계에 있지만 일본이 교통 기술의 차세대 도약을 얼마나 진지하게 추구하는지를 보여준다. 하야부사 3호와 행성 방어. 일본은 지구 위의 삶을 재설계할 뿐만 아니라 우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첫 번째 하야부사 임무는 소행성으로부터 먼지를 처음으로 지구에 반환했다. 하야부사 2호는 류구 소행성 표면 아래 물질을 채집해 안전하게 지구로 가져왔다. 현재 일본 과학자들은 하야부사 3호를 계획 중이며 이 임무는 훨씬 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작은 샘플 대신 소행성 물질을 킬로그램 단위로 가져오는 것이다. 초기 태양계의 순수한 암석을 대량으로 확보하면 행성 형성 과정과 물 및 유기 분자가 지구에 도착한 경로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작사는 나사 및 기타 기관들과 함께 잠재적으로 위험한 소행성을 궤도에서 밀어내는 방법을 탐구하는 운동 충격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들은 일본이 단순히 우주 탐사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인류의 초기 행성 방어 시스템 설계에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떠있는 태풍에 강한 태양광 발전소. 육지에서는 일본이 간단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를 위한 빈 공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해결책은 놀랍도록 우아하다. 패널을 물 위로 옮기는 것이다. 야마쿠라댐 부유식 태양광 발전소는 이미 저수지 표면을 어두운 기계적 호수처럼 가로지르고 있다. 유사한 프로젝트들이 전국의 연못, 호수, 매립지에 나타나고 있다. 패널들은 수위에 따라 오르내리는 모듈식 플랫폼 위에 떠 있으며 강력한 폭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고정되어 있다. 패널들이 차가운 물 위에 있기 때문에 건조한 육지에서 작동하는 시스템보다 효율이 향상된다. 기술자들은 태풍의 직접적인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계하여 일반적인 지붕 시스템이 손상될 조건에서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일본은 이 부유식 태양광 허브를 100개 이상 계획하며 실질적으로 국가의 물 위에 존재하는 분산형 재생 가능 에너지 그리드를 구축하고 있다. 파도 아래 숨겨진 쓰나미 메가 구조. 대부분 사람들은 일본을 지진 대비 공학으로 알고 있다. 훨씬 적은 사람들이 쓰나미에 맞서 세운 거대한 방어 시설에 대해 알고 있다. 2011년 재해 이후 일본은 해안 강화에 대대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 결과는 취약한 해안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진 콘크리트 방벽, 자동 홍수문, 보강된 방파제 등의 복합 구조물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대해벽이라고 부른다. 가장 인상적인 구조물 중 하나는 도호쿠 지역의 해저 방파제다. 길이는 대략 700m, 두께는 약 14m이며 무게는 고대 피라미드 몇 개보다 무겁다. 이 구조물은 해저에 위치하며 물결이 해안에 도달하기 전에 파도를 교란하고 솟안시키는 잠수 방패 역할을 한다. 이들은 문명적 규모의 방어 프로젝트다. 개별 도시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전체 해안선이 바다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제정해야 한다. 노인 인구를 위한 휴머노이드 노동자. 일본의 인구는 거의 모든 국가보다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공장과 창고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 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문제를 무시하는 대신 일본 기업들은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는 인력을 대신할 노동력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연구소는 인간의 손에 맞게 설계된 도구와 부품을 조작할 수 있는 산업환경 지원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 중입니다. 혼다의 이 i2DR 로봇은 재난 대응과 거친 현장 모두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좁은 공간을 통과하고 사다리를 오를 수 있습니다. 가와사키의 칼레이도 로봇은 무거운 짐을 운반하며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 노동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화려한 바이럴 영상이 아닙니다. 목표는 대규모로 신뢰성 있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혼다의 로드맵은 2030년경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근무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이 유지된다면 일본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소품이 아니라 일상적인 동료로 자리 잡는 최초의 주요 경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달의 철도. 대부분 우주기관은 아직 단순히 달에 도착하고 머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도착한 후 어떻게 이동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JXA 대학, 주요 건설사들의 공동 제안에서 일본 엔지니어들은 루나 리니어 익스프레스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달 표면을 덮고 있는 먼지 토양인 레고리스를 가공해 만든 선로를 이용한 자기부상 철도 시스템을 달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차들은 기저지, 채굴지, 발사시설 간을 저중력 환경에서 미끄러지듯 이동합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달 탐사가 단일 기지를 넘어서 확장되면 사람과 자원의 효율적인 이동이 필수적입니다. 로버는 느리고 지형에 제한됩니다. 철도는 속도, 신뢰성, 그리고 중량 화물을 고정된 경로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아직 장기 제한이지만 일본이 자신을 단순한 우주 방문자가 아닌 인프라 구축자로 보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목재 위성 및 청정 궤도. 또 다른 뜻밖의 전개에서 일본은 목재로 만든 위성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교토대학과 스미토모 임업연구진은 우주와 유사한 조건에서 여러 나무종을 테스트한 후 목련나무를 선택했습니다. 이 재료는 강하고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며 가장 중요한 점은 재진입 시 완전히 연소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금속 파편이 상층 대기에 남지 않고 독성 잔류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목재 위성은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기술 시연용으로 발사될 예정입니다. 예상대로 성능을 보이면 미래 저지구 궤도 위성들은 구조 부품의 비슷한 재료를 사용해 우주 쓰레기와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작지만 매우 큰 의미를 가진 대상입니다. 우주 장비가 반드시 금속으로 만들어질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합성 거미줄과 소재 혁명. 거미줄은 전설적입니다. 무게 대비 강도는 강철보다 뛰어나고 케블러보다 단단하면서도 가볍고 유연합니다. 거미를 대량으로 사육하는 것은 불가능해 이 소재는 항상 상상에 그쳤습니다. 일본 회사 스파이버와 협력사들은 미생물 발효를 이용해 합성 거미줄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자연 거미줄 단백질을 모방하는 단백질을 생산하도록 미생물을 프로그래밍한 뒤 그 단백질을 섬유로 뽑아냅니다. 이 실험실에서 키운 거미줄은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류는 석유 기반 섬유에 의존하지 않고도 더 가볍고 내구성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항공우주 부품, 의료기기, 심지어 갑옷도 이 소재 버전을 사용해 성능 향상과 재활용 용이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샘플 제작에 만족하지 않고 전면적 생산 시설을 구축해 신화 같던 소재를 산업 제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율 건설과 자가 치유 콘크리트. 일본의 건설 현장은 서서히 거대한 로봇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코마츠 같은 기업은 스마트 건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드론이 지형을 지도화하고 소프트웨어가 최적의 흙 작업을 설계하며 자율 불도저와 그레이더가 24시간 내내 토지를 재형성합니다. 인간 작업자가 과정을 감독하지만 중장비 작업은 점점 인공지능과 정밀 위치 시스템으로 안내받는 기계가 대신합니다. 동시에 재료 과학자들은 미세 캡슐 또는 내장 에이전트를 포함하는 자가 치유 콘크리트를 개발 중입니다. 작은 균열이 생기면 이 에이전트가 공기 또는 수분과 반응해
균열이 확장되기 전에 틈을 막습니다. 이로써 다리, 터널, 건물이 유지보수 없이도 더 오래 견딜 수 있습니다. 이 기술들을 합치면 전혀 쉬지 않는 시스템이 전체 구조물을 설계, 건설, 일부 유지하는 미래를 예고합니다. 디지털 휴먼 트윈과 시뮬레이션 도시. 한 도시가 두 번 존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 세계와 살아있는 시뮬레이션으로. 여러 일본 도시들은 인프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까지 모델링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 중입니다. 이 시스템은 교통 패턴, 통근 습관, 에너지 사용, 재난 대응을 추적하고 시뮬레이션합니다. 도시 계획자는 버스 노선 변경, 새로운 철도 노선 추가, 쓰나미 경보 시 지역 대피 상황 등의 결과를 시뮬레이션 내에서 시험해보고 실제 도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목표는 2035년경 전 국토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 디지털 트윈을 도시 계획과 비상 관리의 일상 도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가상 세계라는 안전망을 가진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 실험과 같습니다. JT60세이와 핵융합 돌파구. 대부분 세계가 프랑스의 대형 이테르 원자로가 완전 가동을 시작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일본은 조용히 놀라운 것을 가동했습니다. 나카시에 위치한 JT60세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가동 중인 토카막 핵융합 원자로입니다. 유럽 기관들과의 협력으로 구축된 이 원자로는 상업용 핵융합 발전소가 결국 필요로 할 고성능 플라즈마 조건을 탐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는 않지만 그 꿈을 가능하게 할 물리학을 시험할 것입니다. JT60세이는 태양 핵심보다 더 높은 온도에 도달하고 수소 동위원소를 강력한 자기장 안에 가둬 안정성과 효율성의 한계를 밀어붙입니다. 이 데이터는 직접 이테르와 미래 원자로에 제공됩니다. 인류가 언젠가 실용적 핵융합으로 가동된다면 그 길은 일본에 있는 이 기계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조용한 경쟁. 화산 에너지로 움직이는 전력망. 바닷속 나선형 도시, 지진에 따라 휘어지는 마천루, 물 위에 떠있는 태양광 호수. 쓰나미를 막는 초대형 구조물, 인간처럼 일하는 공장 로봇, 달에 건설 중인 철도, 나무로 만든 위성, 합성 거미줄. 스스로 짓는 건축 기술, 디지털 쌍둥이 사회, 별보다 더 뜨거운 핵융합로. 일본은 이런 미래를 단지 상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연구소와 조선소, 산과 궤도 위에서 그 미래를 시험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거대한지에 대한 의문은 필요 없죠.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수많은 일본 프로젝트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미래를 가장 먼저 바꿔놓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기술이 가장 성공하길 속으로 바라고 있나요? 이 스크립트는 일본의 초대형 프로젝트와 첨단 기술에 대한 최근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